오늘 조선별난사는 태종 이방원의 여흥 민씨 숙청 사건인 민무구의 옥입니다. 민무구의 옥의 전개. 민무구의 옥은 태종이 외척 여흥 민씨 가문을 정치적으로 배척하면서 발생했는데, 민무구는 태종의 비 원경왕후와 남매지간이며 이들의 아버지는 민제입니다. 민무구와 그의 동생 민무질은 태종의 집권 이후 공신이자 외척으로서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태종 7년인 1407년에 권력 남용, 불충, 불손 등의 여러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약 3년에 걸친 탄핵 및 처벌 요청 끝에 섬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태종 10년인 1410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태종의 명으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리고 1415년에는 동생 민무율 민무회까지 불충의 명목으로 탄핵되었으며 1416년에 이들 역시 자진을 했습니다. 민무구 형제는 태종의 집권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는데 1398년에 정한군, 이방원은 천안 민무구 민무질 등과 함께 무기를 갖춰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했습니다. 1400년에도 무장하여 이방간 세력과 대치하여 승리하였는데, 이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민무구 민무질은 정사공신 좌명공신에 연이어 책봉되었습니다. 이방원이 국왕에 즉위하면서 외척이 되었는데, 태종 즉위 이후 민무구 형제는 승승장구했지만 1407년 7월에 영의정부사 이화 등의 상소를 시작으로 그의 가문은 탄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화는 민무구 민무질 형제와 신극리의 처벌을 청했는데, 주로 민무구 형제의 잘못을 거론했으며 우선 국왕의 권위를 위협하는 듯한 행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화는 태종 6년인 1406년에 태종이 내선 의지를 표명했을 때 민무구 형제만 유독 기뻐하는 뜻을 보였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태종에게 적장자 외에 다른 아들은 없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한 점은 민무구 등이 다른 아들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으며 오히려 참소하는 말을 신뢰한다는 등의 불손한 언동도 문제 삼았으며, 이후 민무구 형제를 둘러싼 탄핵과 처벌의 여파는 지속되었습니다. 이화의 상소 이후 민무구를 비롯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신문이 행해졌고, 태종은 강경하게 대응하였는데 오히려 신하들의 탄핵 요구를 조장하는 듯한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륜은 민무구 등에 대해 약한 처벌을 원했지만 태종은 오히려 하륜을 질타했고, 이후 의정부, 대간 등의 처벌 요청이 빗발쳤으며 태종은 민무구 민무질 신극리를 유배시켰습니다. 태종은 그들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말도록 명하면서도 민무구 등의 처벌을 청하지 않는 허주와 같은 인물을 예의주시하기도 했습니다. 민무구 형제와 신극리에 대한 처벌이 거의 모든 관료들에 의해 요구되자 하륜도 입장을 바꿔 강경처벌을 청하였고, 공신을 주축으로 대간 형조 등에서 상소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씨 가문과 교류를 이어가던 사람들도 탄핵되었는데, 민제와 잦은 회동을 갖던 조호, 김첨허, 박돈지, 유배지에 있던 민무구를 만난 정남진 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태종 8년인 1408년 9월 민제가 사망한 이후에는 민무구 형제에 대한 죄목이 더욱 늘어났는데, 며칠 후 태종은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다음의 10가지로 정리한 교서를 내렸습니다. 1402년 태종이 종청을 알았을 때 9살인 세자를 끼고 권세를 쥐려 했다. 민무질이 이무에게 태종이 자신들을 보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불평하며 한나를 걱정했다. 1406년 태종이 내선하려 하자 좋아하더니 정사를 다시 보자 좋아하지 않았다. 세자를 제외한 다른 왕조들을 없애서 왕실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다. 선이 철회 후 고의로 외방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이 지금의 자원한 거처와 같아 의심스럽다. 태종 2년인 1402년에 간원 이지직, 문인 전가식을 사주하여 태종이 음악, 여색 매개를 좋아하고 위복과 음식을 사치스럽게 한다고 무함하였다. 민무질이 경권을 내놓은 이유를 주상이신 등을 이자처럼 의심한다고 말하였다. 민씨 형제가 양인 수백인을 억압하여 산호비로 만들었다. 태종이 세자 시절 입던 관대를 제 마음대로 착용하는 등 교만 방자하게 굴었다. 아버지의 첩을 궁중에 출입시켜 궁중의 일을 거짓 퍼뜨리고 공신 재상을 이간시켰다. 민무구 형제의 죄목은 교만 방자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종실에 해를 끼칠 여지가 있으며 태종의 선의를 원했다는 혐의들이 핵심이었는데, 태종의 교서에서는 더 많은 의혹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직접 민무구 형제의 죄목을 공표하자 대간,
형조 등의 처벌 요구는 더욱 거세진 가운데 민무질 옥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점차 증가했습니다. 태종 8년인 1408년에 민재와 교유하였던 조호, 김첨허, 박동지 등이 탄핵되었고 다음 해에는 세자에게 민무고, 민무질이 죄가 없는데 쫓겨났다고 말한 이지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성을 천거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무질을 옹호했다는 죄목으로 이무의 처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옥사의 규모는 매우 커졌습니다. 이빈, 윤목, 조이민, 강사덕 등이 민무구에 무죄를 거론했다는 죄목으로 연루되었는데 결국 이무는 차용되었고 민무구 형제는 제주로 이배되었습니다. 태종 10년인 1410년에는 조이민의 아버지 조호가 이무에 대해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터져 나오면서 유배되었던 조호를 잡아와 다시 국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무구 민무질도 자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옥사는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태종 15년인 1415년에는 민무유 민무회까지 불충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일단 민무회가 염치용의 노비 소송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송 노비가 내섬시에 속하게 되어 불만이었던 염치용이 큰 부자인 종이에서 농주 홍씨와 영의정 할인에게 뇌물을 바침으로써 내려진 결정이라고 민무회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민무회는 이 내용을 충녕대군에게 이야기했고 충녕대군은 태종에게 알렸는데 태종 입장에서는 자신이 옹주와 대신에 사사로운 말에 넘어가 옥무를 처리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태종은 노비 소송이 형조 사헌부 등에서 결정한 내용이라는 점을 밝히며 민무회 염치용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습니다. 이들을 성토하는 탄핵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무회의 불충한 언사까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궁의 병을 위문하던 중에 세자 양녕대군이 민씨 가문의 죄를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민무회가 세자 역시 민씨 가문에서 성장하지 않았냐며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민무율 민무회 형제의 불충에 대한 논란이 몇 달 동안 행해졌는데 태종은 그들과의 사정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처벌을 미루는 듯했지만 민무율 형제는 국문을 받은 끝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민무율 민무회 역시 자진했습니다. 민무고의 옥의 뒤이야기. 여흥민씨 일가, 특히 조강지처인 부인 원경왕후 민씨와 처남들인 민무고, 민무질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태종과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이자 태종의 즉위의 제1공신들이며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공이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 대한 태종의 숙청은 애초부터 예고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왕권을 최우선시한 야심가인 태종이 외척을 크게 경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찍이 양녕대군의 혼인과 관련해 민씨 일족이 본의 아니게 태종에게 위기감을 느끼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세자빈 김씨와 혼인하기 전에 명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예사신과의 논의가 영 진전이 되지 않자 흐지부지되는 듯했고 태종도 이를 포기한 채 위에 언급한 김한로의 딸과의 혼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보 이현 등이 민재를 찾아가 세자와 명공주와의 결혼을 다시 추진하자고 건의했고 민재는 태종의 압력에 못 이겨 사직한 상태라 자신은 감히 주상에게 아를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재의 아들들인 민무고, 민무질도 말할 자신이 없다며 논의 자체에서 빠지려 했는데 이 사실을 안태종은 사사롭게 국가의 큰일에 관여하려 했다며 공부와 이현을 처벌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 김한로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자신의 딸이 세자빈이 된다니 좋았는지 김한로는 형조판서에게 가서 하소연했고 형조판서는 다시 태종에게 가서 아뢰었습니다. 다만 곧 공부와 이현은 다시 석방되어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태종에게는 민씨 가문의 위세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민재와 아들들은 논의 자체를 버거워하며 신중하게 처신했지만 왕세자의 혼인이라는 중요 국정을 현직 대신이 아님에도 민씨 가문과 논의하려 한 것 자체가 그들의 위상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무구와 민무질이 너무 젊고 야심이 컸다는 사실인데 자연사한 장인 민재야 그렇지만 처남들인 민무구와 민무질은 매형의 동생들을 죽이는 일에까지 기꺼이 가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신에 책봉되어 큰 권세를 누리던 4명의 처남 중 맏이인 민무구가 태종 앞에서 세자 이외에 영특한 왕자는 없는 게 낫다며 효령과 충령을 숙청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도 큰 실책이었습니다.
태종으로서는 자기 동생들을 죽이는데 가담해 태연하게 관세 부리는 자들인데 이권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데 가담 안 할 법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도전이 종친모의 죄로 살해당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종 앞에서 했다면 제발 숙청해달라고 애걸볼 거라는 바보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민무구와 민무질은 자신들을 이거이처럼 여겨 살려두지 않을 모양이라거나 이숙번이 제거해야 한다는 불충한 자들이 자신들인 것 같다며 조심하던 마당에 그런 발언을 직접 할 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왕위 계승에 근접한 삼형제인 양령, 효령, 충령이 모두 어린 시절을 사가 외할아버지 민재와 외삼촌 민무고, 민무질의 집, 즉 외갓집에서 보낸 시간이 무척 많았습니다. 여은 민씨 집안이 당대의 명문가이며 동시에 민재가 당대의 대학자이었기 때문으로 코 흘리게 시절부터 친밀하기 짝이 없는 외삼촌들이 양령이든 충령이든 숙청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효령과 충령이 양령에 비해 인품과 학식이 뛰어났지만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리 기질적으로 평생 무력 행사나 혈겁과는 담쌓고 산 사람들이라 더더욱 무리한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효령 대고는 뼛속까지 불교에 매료된 사람이라 야심도 없고 성격도 둥글었는데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서 만약 세자가 폐해지면 다음 아들인 효령 대군이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동생에게 왕위를 계승시킨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1차 왕자의 난이 터진 것으로 태종은 장자 계승 원칙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태연하게 효령은 술도 못 먹고 무슨 말을 하면 웃기만 하니 왕은 도저히 못 시키겠다고 승계 순위가 밀리는 충령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왕자들 사이의 권력 쟁탈전에 통달한 태종이 보기에도 앞으로 태종 사후에 효령 대군이 보위에 오른 충령의 관세를 노릴 가능성이나 세종대왕이 효령 대군을 제거할 가능성은 제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남들의 말은 총명한 두 왕자를 죽여서라도 확실하게 멍청한 세자를 왕위에 앉혀 꼭두각시로 부리며 관세를 누리겠다는 저희의 표현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아버지를 왕위로 이끌 정도로 치맛바람이 드세었던 계모 신덕왕후와 이로 인한 아버지의 실수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극혐했으며 이로 인해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내 원경왕후 또한 당대의 여걸이자 치맛바람을 천성으로 타고난 사람으로 태종이 보위에 오르게 된 데에 바로 이 치맛바람이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 방치하면 외척이 날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흥민씨를 2중 3중으로 박살내고 말았는데 조선이 전주 이씨의 나라에서 여흥민씨의 나라로 변해버릴 가능성을 모조리 잘라낸 것입니다. 실제로 한고제 유방이 죽은 후에 여후가 한나라를 얼마 동안 여씨의 천하로 만들어버린 사례도 참고가 되었을 것이지만 결국 말기에 여흥민씨의 나라가 되어 만국을 맡는 것을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굳이 민씨 형제가 잘못 얻어걸린 부분이 있다면 하필 세자인 양령의 자질이 개판이어도 너무나 개판이었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효령과 충령이 당대의 가장 이상적인 군자와 사대부의 모델이었던 반면에 세자는 자기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이 술과 놀이와 음욕만 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효령과 충령에게 야심이 없어도 세자가 폐해진 후 결국 살해될 것은 뻔한 순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세자를 살려 보위에 앉히려면 효령과 충령을 미리 죽여서 택현론을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교윤리 때문에 장자의 상징성이 굉장히 강력했던 데다 아들을 여럿 잃고 처음으로 겨우 살려서 키운 귀한 장자인 세자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고민은 원경왕후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1418년 명 영락 16년 세자 이제를 폐하고 충령 대군으로서 왕세자를 삼다. 세자 이제를 폐하여 광주에 추방하고 충령 대군으로서 왕세자를 삼았다. 임금이 백관들의 소장에 사연을 내가 읽어보니 몸이 송연하였다. 이것은 천명이 이미 떠나가 버린 것이므로 이에 이를 따르겠다. 하니 임금이 내전으로 들어가서 여러 신하들의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청을 왕비에게 말하니 왕비가 불가한 것을 말하기를 형을 폐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의 근본이 됩니다. 하였다. 임금도 또한 이를 옳게 여겼으나 한참 만에 곧 깨달아 말하기를 금일의 일은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즉시 최한에게 명하여 뒤쫓아가 조말생을 도로 데려오게 하였으나 최한이 이르기 전에 조말생이 이미 여러 신하들에게 전지하여 이르기를 장차 이혼의 의논을 따르겠다 하였다. 그런데 차남과 삼남보다는 장남을 살리는 일에 원경왕후가 직접 나서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 민씨 형제가 끼어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양령에게 믿음과 기회를 준 태종이었지만 공과 사의 구분은 철저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보다 조선의 국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중시한 결과 결국 폐세자를 택했는데 민씨 숙청은 이러한 세자의 막장 행보의 막간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문제의 양령은 외삼촌 4명이 줄줄이 죽어나가는데 크게 일조했으면서도 끝내 모른 채 했고 그 전후로 망나니 짓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욕을 먹고 대신들에게 탄핵까지 당하면서도 착한 동생이 끝까지 지켜준 덕분에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으며 그 동생의 손자를 패하고 죽음에 이르는 데에 크게 일조하기까지 합니다. 무튼 민무구와 민무질은 그렇다고 쳐도 민무휼과 민무애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민무구와 민무질이 제거당한 상황에서 이들은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것이 최선이었고 딱히 힘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태종도 그들을 숙청하면서 이숙번과 나눈 대화에서 이숙번이 형들이 당하자 복수심을 품은 것이냐고 묻자 그렇진 않다며 다만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봐 두려웠던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숙청을 피할 순 없었는데 양녕대군의 말에 따르면 민무애는 형 둘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반항은커녕 좀 살려달라고 비굴해 보이는 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태종 이방원의 여흥 민씨 숙청 사건인 민무구의 옥이었습니다.